난 때문에 네이마르보다 손흥민이 잘하는 것 같아. 갑자기 안 하는 칭찬을 하죠. 축구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이타적인 스포츠라는 것이다. 성공을 위해서 선수들이 결합하고 협력해야 하며 특히 전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현대 축구에서 더욱 그렇다. 텔레그래프는 현대 축구의 영웅들이자 축구 역사상 가장 헌신적인 10명의 선수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손흥민은 과연 몇 위의 순위에 올랐고 역사적 선수들이 모두 포함된 명단에서 PL 득점왕 타이틀을 가진 사람의 이름이 빛난 것이 왜 위대한 업적일까요? 우선 명단에는 월드컵 우승국들 혹은 우승을 다쳤던 국가의 선수들이 총출동하였고 결승과는 거리가 멀었던 국가 또한 2명의 선수를 배출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상한 2위는 바로 박지성과 손흥민이었습니다. 10위에 이름을 올린 인물은 올리비에 지루입니다. 오래된 저의 과거 영상에서 프랑스가 2018년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이유는 단연 지루와 캉테의 존재라고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음바페와 그리즈만으로 나눠진 두 개의 거대한 세력 사이에서 지루는 팀을 하나로 만들었던 라커룸의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프랑스의 오랜 9번은 음바페의 출연에 온몸으로 환영했던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음바페는 내 기록을 넘어설 운명이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그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우리 모두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리더들의 특징은 신성의 등장을 경쟁이 아니라 팀을 위한 축복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이는 손흥민에게도 자주 포착되는 종류의 인터뷰입니다. 저는 지금 뭐 강인희 선수 뭐 누구처럼 이렇게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제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고 딱 지나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아쉽고 더 잘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지금 느끼는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렸던 게 너무나도 제가 아쉽고 어렸던 제가 좀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들한테는 뭐 제가 운동장에서 너가 뭘 해라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워낙 능력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결국 음바페는 지루를 코앞까지 추격했고 지루는 말합니다. 음바페가 곧 넘어설 것이다. 그때까지 즐길 것이다. 프랑스 역대 최고 득점자는 평생이 걸린 기록 달성 순간에 자신을 위한 영광뿐 아니라 놀랍게도 후배의 이름을 꺼내며 일시적인 기록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경쟁자들과의 비교에서 존중이 가득했던 그의 성향은 후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또한 다른 선수의 이름만 나오면 무조건 자신을 낮췄던 손흥민에게서도 포착되던 성향입니다. 같은 92년생 네이마르하고 사람들 종종 같이 동일선상에 두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때요? 저랑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네이마르 선수 뭐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고 그 선수에 대해서도 같은 또래지만 레버쿠젠 무시하는 거였어? 아니 바르셀로나에 비해서 레버쿠젠을 지금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럼 레버쿠젠 안 하는데? 레버쿠젠 당연히 강팀이죠. 좋은 팀이고 근데 자부심은 간데 바르셀로나에 비하면 약하다 이거잖아. 아직 그 정도의 빅클럽은 아니기 난 때문에 네이마르보다 손흥민이 잘하는 것 같아. 갑자기 안 하는 칭찬을 하죠. 결국 프랑스의 에이스로 왕좌를 차지한 음바페가 남긴 말은 단순합니다. 지루가 있어서 더 자유로웠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함께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다음 월드컵에서 더욱 원팀으로 빛났던 메시의 아르헨티나에 패하고 준우승을 차지했던 시기, 많은 사람들은 4년 전의 프랑스가 더 조화로웠다는 총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9위는 리버풀의 너는 결코 혼자 걷지 않는다는 응원가가 누구보다 어울렸던 제임스 밀러입니다. 그리고 8위는 맨유나이티드의 박지성입니다. 안드레아 피를로 같은 전설적인 선수들조차 박지성처럼 재능 있는 선수가 어째서 그리 많이 뛰어다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PSV와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주로 넘버 10의 역할을 했고 처음 맨유에 왔을 때도 훨씬 공격적인 역할을 맡았지만 퍼거슨 감독은 그의 에너지를 받고 그 장점을 활용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오해 중 하나는 박지성의 아웃풋만 보고 그가 재능이 부족해 뛰기만 했던 선수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창기 박지성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것은 처음부터 그는 당시 아시아 레벨을 아득히 뛰어넘은 테크니션이었다는 것입니다. 격토의 예전 동료가 남긴 후기는 자기 눈에 박지성은 메시였다입니다. 포르투갈전의 박지성도 수비형 윙어가 아니라 팀에서 유일하게 벤투나 콘세 이상의 마크를 쉽게 벗겨내던 완전한 공격수였습니다. 맨유 박지성의 수비와 체력이 그토록 구전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박지성은 공격이 가능하고 한두 명을 제치는 드리블을 장착한 선수임에도 마치 박투박처럼 경기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 팀에는 호날두라는 미래의 발롱도르가 존재했고 긱스라는 웨일즈 역사상 최고의 테크니션 등 축구 역사에 영원히 남은 초호화 군단이었으므로 팀 내 최고의 드리블러는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팀에 박지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모두가 목격했고 지는 팀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춘천의 한 꼬맹이가 설렌 마음으로 새벽녘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맨유를 마음에 품고 박지성의 등을 보고 자란 소년에겐 어느덧 나도 프리미어 리그에 갈 수 있다는 꿈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꿈과 노력은 가까운 시간 안에 그를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안내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눈앞에는 어린 시절의 영웅 박지성의 등이 아니라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대표팀이라는 이제 꿈을 키우고 대표팀에서 100경기라는 사실 내가 대표팀에서 100경기를 뛸 수 있을까라는 생각조차 아예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나도 큰 업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도 매일매일 행복하게 보내고 있고, 저는 뭐 사실 102경기를 뛰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첫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진짜 롤 모델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또 그분의 플레이를 보면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지성 형하고 이렇게 같이 운동장에서 저의 경험 또 저의 이런 젊음을 같이 쉐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진짜 너무나도 특별한 경험이었고, 뭐 그때 뭐 같이 방도 같이 썼으니까 그때가 저한테는 대표팀에서 뭐 지금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좋은 경기들 뭐 다 기억에 진짜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다 기억에 남지만 저한테는 그래도 대표팀의 처음을 시작을 만들어준 그 경기가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시안컵을 처음 갔을 때 이제 지성형하고 같이 방을 룸을 같이 이렇게 썬 룸메이트였는데 되게 어린 마음에 지성형이 잘 때까지 못 자고 좀 뒹굴뒹굴하다가 지성형 잠들면 좀 자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뭐 진짜 운동장 밖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진짜 좋은 형이고 또 좋은 선수여서 진짜 룸 안에서도 진짜 형이 어떻게 하면서 쉬고 있고 또 어떻게 해서 최고의 컨디션을 만드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박지성의 모든 것을 배우겠다던 소년의 축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양발 슈터로는 1, 2위를 다투는 피니셔, 36km/h를 넘나드는 압도적인 스피드, 측면에서 스텝오버 한2 번으로 상대 바크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공격수는 현대 축구의 메시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손흥민을 월드컵 챔피언이자 헌신의 아이콘 캉테보다 높은 5위에 랭크시켰습니다. 손흥민은 월드클래스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에서 보낸 많은 시간 해리케인을 헌신적으로 도왔고 결국 트로피에는 닿지 못했다. 그는 오늘도 여전히 이전과 마찬가지로 동료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6위 외질마저 월드컵 챔피언임에도 트로피가 없는 손흥민이 5위 오른 이유는 득점왕 공격수이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래프의 성향은 호날두를 발롱도르로 만든 공격수들 벤제마와 루니가 2위, 1위에 오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흥민이 헌신적인 성향이기에 더 좋아하고 반대로 이기적이어야 한다고 질책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기적인 손흥민은 손흥민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있는 그대로 손흥민이고 그렇게 자라났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록 나무의 색이 마음에 안 든다고 검은색이 되어라 말해도 바뀌진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쟁취하는 시대로 불리기도 하고 착하다가 무조건 칭찬이었던 세월을 넘어 이제는 좀 독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존하는 세상에서도 손흥민은 그냥 손흥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득점왕 타이틀을 따낸 개인이기도 합니다. 득점에는 박수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헌신에는 존경이 향합니다. 손흥민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 다 받고 있습니다. 헌신은 결코 작은 요소가 아닙니다. 지루와 케인에 비교해서 케인은 절대 안 된다는 목소리가 불과 몇 년 전엔 넘쳐났습니다. 케인의 이름 앞에 탐욕이란 단어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리뉴 토트넘에서 10번 케인이 시작되고 손키 듀오가 피해를 폭격한 순간부터 90분을 시청하는 사람 중에 해리 케인을 모욕하는 사람은 90% 이상이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결코 케인의 이름을 눈이 앞에 두지 못했던 많은 잉글랜드 대표팀 팬 상당수도 이제는 케인이 역대 최고 9번이라 말하길 주저하지 않습니다. 손흥민을 득점왕으로 만들었던 시즌과 대표팀에서도 중앙으로 내려오는 현재의 스타일은 인기 있던 공격수를 존경받는 리더로 만들어냈습니다. 자기만 아는 선수, 자신의 득점을 위해 박스에만 있는 선수, 어린 선수의 프리킥을 전부 뺏어오는 선수, 패스를 주기보다 받기만을 고집하는 선수 손흥민이 그런 선수였다면 과연 은퇴 후 축구계는
그를 어떤 선수로 기억하게 될까요? 수많은 트로피와 득점왕 타이틀이 있지만 은퇴와 동시에 전혀 구전되지 않는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트로피가 세상의 모든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1999년 PL 챔피언팀의 우승 멤버들, 2006년 나리가 우승 멤버들 이름을 전부 알고 계신가요? 그 동네 사람들 아니고는 멤버 전부의 이름은 기억도 못하고 몇 년만 흐르면 지나간 뉴스 한 줄일 뿐입니다. 명예란 금속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숫자는 위대하지만 선수의 득점수를 상기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첫 줄에 등장한 축구의 본질은 이타적인 스포츠이다가 모든 것입니다. 본질을 이해한 인간들이 자기 분야에서 이룩한 성취는 도메인에서 벗어나 자기 욕심으로만 채워넣은 경력과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순위권에 등장하지 못했지만 메시가 경쟁자에 비해 더욱 위대한 이유 또한 그는 이타적인 공격수이기 때문이고 자신의 재능만으론 우승하지 못했던 월드컵에서도 원팀으론 성공했습니다. 손흥민의 축구는 오래도록 구전될 것이고 미래인에게 가장 먼저 보일 문구는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어시스트 숫자에 우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게 될 문구는 전세계 공격수 가운데 가장 많은 압박을 해낸 시즌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의 축구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마저도 이게 한 명의 인간이 해낸 기록들이 맞나 싶은 입체적인 경력입니다. 여러분은 현실에서 생생히 목격하셨고 그게 손흥민이 걷고 있는 길입니다. 복싱이나 테니스 같은 개인이 모든 것인 종목이 있습니다. 축구를 선택한 사람들은 적어도 처음부터 팀 스포츠임을 알고 있었지만 일부 선수들만이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남은 것은 역시 개인 종목이 아니라 굳이 팀 스포츠를 골라 응원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안목입니다. 축구의 본질을 이해하는 팬들일수록 손흥민의 축구가 어떤 의미인지 온전히 체감할 수 있습니다. 헌신적인 선수는 결코 축구에서 부정적인 표현이 되어선 안 되고 개인 종목에선 느낄 수 없는 함께라는 가치를 세상에 전파하는 종목의 수호자들입니다. 선수를 넘어 위대한 사람들의 여정을 언제나 응원하고 착하면 손해본다는 모순적인 세상에서 좋은 사람들, 헌신적인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들보다 존경받는 당연한 시대를 기원합니다.